아, 안녕하십니까. 정법정답.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도, 잠실 투표소 관련돼가지고, 지금 그 개표장에, 2030, 청년들이,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들이 계속 이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2030들이 계속 그 보수 우파 쪽으로 이제 투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20대 여자들 같은 경우도 예전엔 남자들만 뭐 이대남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대 여자들도 보수 쪽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과정의 공정성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좀 나태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2030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노조라든지 민노총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약간 좀 그 한가하다 좀.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것들인데 좀 열심히 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케어해 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노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다 열심히 살면 미국같이 결국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연봉 더 주고, 그러면 뭐 솔직히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뭐 수백억씩 지금 연봉을 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2030들이 바라는 거는 그 안전망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면 더 많이 주는 그런 환경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진중권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하고도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2030들이 바라는 이 판은 뭐냐면 난 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글로벌 리치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어느 정도 옛날 뭐 월급쟁이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 50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 근데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좀 뭐 주말에 좀 쉬다가 온다든지 또는 뭐 차 한 대 굴린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안정된 삶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일을 자기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은 열심히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2030들이 뿌리 깊게 40, 50들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왜 열심히 안 살고 자꾸 보장을 바라느냐? 응?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을 자꾸 바라느냐? 결국은 이 사회는 경쟁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보상을 받고, 낙후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아서 결국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 궁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부자가 될 텐데, 자꾸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어떤 중간층들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내냐. 이게 2030들이 지금 문제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선관위 문제도 보면은 2030들이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청년의힘 대표 아닙니까? 2030들이 봤을 때 지금 선관위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나태? 응?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야? 우리 같은 2030들 같으면은 벌써 이런 문제 터졌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의심하고 있어. 그럼 벌써부터 나는 어떻게 했다? 상황 파악 끝내고 완전히 다 뜯어 고치든지, 뭘 개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냈을 텐데, 지금 벌써 몇 년째 부정선거 얘기 들어가면서 아직도 이러고 있고,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능하고 나태함.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근데 그 무능하고 나태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당이 국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2030들은. 왜?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더 경쟁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과정적 공정성을 바라는
그런 당이 그래도 국민의힘 아니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뭔가 자꾸 온화하고 뭔가 케어해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이런 뭔가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던 2030들이 원치 않는 환경 뭐 나태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중간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기들은 되게 리치가 되고 싶은데 그 리치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다 1억씩 받으면 다 6억씩 받으면 누가 잘하고 못하는 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받는 거잖아. 그냥 거기 앉아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 내가 좀 더 잘난 놈도 있을 거고 못난 놈도 있을 텐데 계속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가버리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 이거야. 그럼 2030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여기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도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연봉 100억이고 1000억이고도 받고 싶은데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똑같은 걸로 나눠버리면은 이런 환경들은 자기는 싫다. 이걸 말하는 게 결국은 지금 2030들의 어떤 지적사항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30들은 결국은 거의 90% 100%까지 국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이런 선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방향성하고 지금 2030의 방향성은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하고 2030들, 손자의 세대가 보는 눈이 비슷하고 그 할아버지 세대가 자기 자식들을 보는 세대들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그 2030들이 아버지 세대를 보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 편안하게 산다.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나태하다. 뭔가 경쟁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들도 결국은 4050들을 보면서 야, 얘는 뭐 좀 메가리가 좀 없냐? 열심히 안 살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엄청나게 힘든 환경에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70대, 80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7080들하고 2030들이 살아왔던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투표 용지가 부족할 수가 있냐?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투표 용지가 부족할 수가 있지 인간이? 우리 때 같으면 꼼꼼하게 다 뒤져가지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대충대충 살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을 용납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7080하고 2030들이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응?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것은 실수가 아니다. 왜?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냐. 이건 나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결국은 뭐 중국이 개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어떤 국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선거 개입을 한다는 것이 지금 모든 공공한 어떤 그 팩트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 보면 선관위에서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응대하는 내용들이라 말하는 걸 보면은 뭔가 미심쩍고 뭔가 깨끗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7080들한테는 부정선거. 그리고 2030들은 아예 이 자체가 싫다. 이 민주당이 정권이고 이런 어떤 나태하고 뭔가, 뭐 이게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이 느낌이 싫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싸리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국힘이, 아예 그냥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아무튼 좋은 환경이 딱 돼 있는 거야. 7080들 뒤집어졌지. 2030 뒤집어졌지. 지금 세대가 포위됐잖아요. 4050들이 지금 포위됐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광역단체에서 17개를 지금, 열 몇 개를 지금 다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다 터지면서 세대 간을 완전히 지금,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장동혁이라든지 오세훈이 아유 그냥 됐어요 여기 하고 몰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완전히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야, 지금 저기 포위되어 있는 데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야 포위 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재선거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로 뭐 부정선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뚱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번 참에
재선거라는 것은 명분도 있고, 그리고 2030들이 저렇게 지금 연일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응? 그리고 지금 봐도 선관위가 지금 잘못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국정감사니, 국정조사니 뭐니 이런 걸 한다고 하고, 그러면 재선거라는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이 이겨놓은 거니까, 장동혁이라든지 국힘 수뇌부들이 오세훈을 그냥 희생양으로 내밀어. 그 다음에 재선거 하자고 그래. 그리고 오세훈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지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국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냥 대한민국 우파를 위해서. 여기서 소위에서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야. 전 그래서 오세훈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는 게 간만 보다가 지금 서울시장 5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파들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차라리 내가 요번에 그냥 어떻게 당선된 만으로도 그냥 나는 만족스럽다. 내 한 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고, 예를 들면 뭐 그게 부정선거든, 그게 뭐든, 소위 얘기해서 정부적인 어떤 조작이 있었든, 개표 조작이 있었든, 아니면 중국이 무슨 개입을 했든 뭐든, 한번 선관위를 싹 까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본선거만 딱 해보는 거야, 서울시장을. 서울시장을 딱 본선거만 해봤는데도 그래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본선거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지금. 응?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지자체든 무슨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다 사전선거로 돼 있는데 이거 재선거 하면 본선거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선거 가지고 지금 뭐 의혹이 있다, 전자개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선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럼 본선거만 한번 해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서울시장으로 딱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야, 지금. 궁금하잖아, 진짜. 만약에 요번에서 본선거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진짜 오세훈이가 뭐 예를 들면, 더 안 벌어지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졌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적으로 의혹이 완전히 어떻게, 본선거만 했으니까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잖아. 본선거만 했는데도 졌다. 그럼 정말 뭐 우리가 잘못 알았겠지, 그거는. 정말 맞잖아. 본선거만 했는데도 뭐가 잘못됐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본선거만 했는데 압도적으로 벌어졌다.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벌어질 상황이 더 커요. 무조건 압도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 그럼 본선거만 해서 하루만 하자. 그렇게 해서 재선거 하자. 이 상황을 지금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장동혁이라든지, 이게 아깝다. 지금 어떻게, 천신만고 그때 잡은 기회 아니냐. 이때 만약 오세훈이 졌으면은 우리가 이 재선거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세훈이 이겼으니까 재선거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윤 대통령도 0.7% 차이로 이겼는데 우리가 재선거 하자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계엄하면서 선관위 가가지고 뭐 IP를 찾네 마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것처럼 결국은 불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비극이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또 다른 불행이나 비극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갖고 있잖아.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면 의혹을 그렇게 자꾸 2030들 뭐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도 아니고 2030들 그 똑똑한 애들이 자꾸 그렇게 의혹을 가지게 되면 결국 뭐가 생기겠어요? 거기서부터 자꾸 이제 이 사회에 어떤 좀이 생기가 좀. 결국 그게 대한민국 국가를 좀먹게 하는 거야, 진짜. 국가 시스템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뭐 그렇게 연루가 안 돼 있다. 뭐 자꾸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 뭐, 사전 투표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중국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다. 이번에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막말로. 응? 그냥 확정값으로 가지지 말자고.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뭐 조작이다 보니 확정값 가지지 말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우파들은 이제 확정값을 갖고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좋아. 증거 안 봤으니까 일단은 뭐 무죄 추정주의. 오케이.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 지금까지 무죄야. 근데 지금 해보고 만약에 더 벌어지면 그럼 지금까지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거야. 아니 본투표만 했는데 더 벌어졌다. 사전투표했을 때보다 본투표했을 때보다 더 벌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사전투표 폐지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전투표 없애자, 본투표나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 한번 해보면 그거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국민들도 의혹을 가질 거 아니야. 본투표만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뭐 20% 차이가 나버렸다?
야, 그럼 앞으로 누가 사전투표하자 그러겠어? 무조건 안 하자 그러지. 민주당도 그러면 옹색해지잖아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사전투표 계속 하자는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뜬구름, 부정선거에 대한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공병호 박사도 저렇게 뭐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귀뚱으로 안 듣는 게, 이번만큼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황교안이든 뭐든, 뭐 전환기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 자꾸 국으로 보니까 이번 참에 이거를 가지고 아주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딱 하루만 가지고 선거를 해서 재선거하면 일단은 선관위의 어떤 부적절한 과정에 대해서 보완하는 개념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전투표하고 봉투투표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인정이지 뭐. 예,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근데 별 차이가 아니라 더 벌어졌다. 그러면 사전투표 이제 못하는 거야. 어떤 국힘이 사전투표 하겠어? 이제 안 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이번 사건은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곳이야. 제가 뭐 어저께 뭐 정치학 용어도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갑론을박하게 되는 얘기 중에서 참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적절과 부조리 또는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야. 응? 이런 얘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걸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관위가 잘못됐든 아니면 진짜 중국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조작을 하고 앉았든 이 모든 거를 이번 참에 모든 걸 다 일소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투표 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뭐 조직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뭐 예전에 사전투표 했던 사람들 다 그냥 본투표 하라고 한 다음에 그냥 완전히 자기들끼리 한번 하고, 그리고 국힘 쪽도 완전히 본투표만 딱 해가지고 하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내를 완전히 모의 샘플로 삼아서 진짜 다 붙었을 때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되잖아. 얼마나 깔끔해요. 응? 얼마나 깔끔하냐고. 근데 이거를 민주당도 민주당이 먼저 얘기하기도 그런 거 아니야. 예, 자기들도 좀 조마조마하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재선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벌어질 것 같은 거야 자기들도. 응? 사전투표 없이 하루만 딱 하기에는 재선거는 무조건 하루구나 벌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먼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도 정원호에 대해서 혹시나 다시 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국힘이 예를 들면 딱 오세훈이가 예를 들면 반대하더라도 장동영이가 야 우리가 재선거 하기로 당론 정했다 이러면 따라가야지. 오세훈도 어떻게. 그럼 오세훈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국힘의 또는 보수의 우파의 덕을 봐가지고 좀 5선까지 한 거 아니에요. 뭐 5선 또 해서 4년 동안 하면 뭐 할 거야. 응? 뭐 할 거냐고. 이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우리도 보고 싶은 거야. 정말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좋아요. 오세훈 한번 희생해 그냥.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어차피 오세훈 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보유세 안 올릴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이 다 올려요.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도 적정하게 올리는 것도 아주 많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진짜 뭐 집 한 채 가지고 무슨 벼슬 되는 것도 아니고, 우파들이 다 부동산 부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파들이 다 강남 사는 건 아니잖아. 이번에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종로군이 뭐니 여기서도 45%씩 나오더만 빨간색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만 뭐 70% 80% 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냥 고루고루 나와야지 왜 거기만 더 높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뭐 보기에는 마치 뭐 우파라는 것이 무슨 부동산 으로만 먹고 살고 있는 뭐 그런 계층처럼 보이는 것도 솔직히 별로예요. 그냥 정당하게 정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파가 우월해야지 뭐 부동산으로 부자돼 있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그게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모든 걸 한번 일소해 보자는 거지. 우리의 이미지도, 우파의 이미지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부동산 부자 이런 이미지도 좀 일소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자기들이 이번에 뭐 중국이 뒤에 있다, 전산 조작을 하고 있다,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번에 한번 끝내봐. 진짜 사전투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사전투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번에 한번 본투표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똑같으면 진짜 비슷하게 이번처럼 이렇게 결과 나왔다. 그럼 사전투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전투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아예 뭐 진짜 정원호가 이겼다. 이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아, 이건 뭐 진짜 뭐 사전투표가 오히려 뭐 돈 안 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수용하겠다 이거야. 청년이면 다 수용하겠습니다. 만약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구독자분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딱 약속하시고 수용하시면은 딱 댓글 남겨주시고 재선거 본투표 하루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수용한다. 이 부분만 쫙 약속해 주시면 그거 누구든지 봐가지고 했을 때 아, 우파들도 다 수용하는구나. 결과에 수용하는구나. 이걸 딱 인정하게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아무튼 청년의힘은 단 하루만 재선거 하는데 본투표만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걸 의혹을 일소한다. 이걸 제의하면서 영상 마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고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